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뭐 아시겠지만 또 전쟁 났어요. 정말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왜 이렇게 전쟁이 자꾸 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인도에서도 항공기가 하나 추락해서 참 큰 사고가 났는데,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하고, 뭐 어느 정도 예고했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전쟁이 자꾸 발생하니까 참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지금 전쟁이 발생이고 이게 또 어떤 결론을 낼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시장 빠집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 오늘 미국도 좀 급락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또 전해드리고 일단 미국 시장하고 뭐 이란 얘기랑 드론 전쟁 시대 미중 무역 협상 패자, 사실 미국이 좀 패자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랑 현대제철이 좀 좋은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원유, SOL 얘기랑 또 테슬라, 증권,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배당소득 과세 정책에 대한 의미, AI 하드웨어, 그 다음 미중 관세 협상, 그리고 공급망,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MSCI 시장 접근성 평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거 통과하면 거의 선진지수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은 많이 높고요. BH, 풍산, 현대모비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라클이 놀라운 AI,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좋은 실적을 내서 오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올랐고요. 뭐 야간 선물도 올랐고 금리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금리 자체는 좀 많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달러도 지금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떨어졌고 유가는 오늘 여기는 68달러인데 지금 장중에요 9%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큰 이슈 없이 이제 잘 마무리됐고 이란과 핵 협상 실패 뭐 실패냐를 떠나서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버렸으니 뭐 이거는 이제 핵 협상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추가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달러는 3년 만에 최저치, 물가는 안정화됐습니다. 3대 지수 큰 뭐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오라클이 클라우드 매출 고성장 힘입어 13% 성장했지만 테슬라는 좀 빠졌고 국제유가 연일 강세고요. 트럼프도 핵 합의 가능성 높지 않다. 근데 이란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안정감 찾았고 시장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다 낮게 나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데 사실 거기에 또 담고 있는 의미는 달라요. 이 기업들이 가격 정갈 못해요. 못하고 있고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가격 함부로 못 올리죠.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관세 함부로 올렸다가 또 역풍 맞을 수도 있고 관세가 정해지지도 않은 거죠 아직. 그래서 물가가 낮은 거지 사실은 그냥 기업들이 가격 인상 해버렸으면 물가 높아졌겠죠. 근데 물가는 이렇게 되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인상 안 해버리면 대신에 기업들은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투자나 고용을 줄여버리고 미국 경기 하반기 안 좋아지겠죠. 그럼 금리 인하하겠죠. 요거 이제 최근에 그 이은택 연구원님도 계속 KB에 얘기를 하신 논지인데 뭐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 안 준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미국을 좀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한국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가 보고 미국 괜찮다 이럴 게 아니라 여전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는 지금 3년 만에 최저치.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건데 어쨌든 관세부가 일방적으로 관세부가 통보할 거래요. 지금 협상 중인데도 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 또 자동차는 더 때리겠다. 진짜 계속 막가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 그 캘리포니아는 그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인 지역인데 이거 의무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겠대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 좀 빠졌죠. 근데 쉽진 않아요. 저걸 없애기는. 그 트럼프는 파웰 의장을 멍청이라 부르며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거든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낮추는 것뿐이다. 그는 멍청.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파웰이 뭐 들을까요? 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 좋습니다. 튀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4만 8천 건으로 올랐고 2주 연속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계속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이게 1956만 건인데 전주 1902만 건에서 급격히 늘어버렸어요. 가장 높은 수준 4년 만에.
실직자들이 지금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시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가 안정화됐고, 예. 네, 어쨌든 하반기 미국 기업들이 관세 반응에 가격 올리면 물가 우려가 커지고, 인상 안 하면 투자나 고용을 줄일 거니까, 예. 경기가 또 꺾일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하반기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초점이 이제 트럼프에서 연준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가 오늘도 사실 좋은 말 안 했어요. 그죠? 뭐 무역에 대해서 뭐 관세 25% 자동차 더 매기겠다. 예, 일방적으로 관세 주요 국가에 통보하겠다. 이래도 시장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약발이라 그러는데 이게 약해졌고 오히려 이제 경기 근데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시장은 일단 환호한 거죠. 뭐 생각보다 관세 때려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트럼프 게시물 나와도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죠. 여러분이 느끼시기도 별 반응이 없어요, 시장이. 예. 흥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뉴스도 흥분 안 하고요. 트럼프 반응에 대해. 나쁜 뉴스도 별 반응이 없어요. 한동안은 관세만 중요했는데 이젠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해졌다. 요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보다 연준이 이제 언제 금리 하반기에 낮출 거는 같아요. 근데 결국 물가가 높지만 않는다면 가격 인상 안 한다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2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이다호, 뉴욕, 버지니아에. 미국에. 근데 이거 짓는다고 해도 시간 좀 걸리고요. 27년이니까 예, 조금 뭐 공급 증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제 날짜에 건설됐지 쉽지 않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어서 제 날짜에 가동하기는 쉽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겠다. 요걸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좀 빠졌고요.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악재였고 오라클의 실적 호조로 엔비디아 좋았고 마이크론도 2천억 달러 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고 보잉이 이제 어제 추락한 그 비행기가 보잉의 787-8 드림라이너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했고 사고 원인은 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 오늘 급등했고 정말 대단해요. 예, 오라클 인정해야 됩니다. AI 고객 확대 클라우드 잘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은 이 비트코인 산다고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그래서 주가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키미 맞나요? 제 이름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예, 키미 아무튼 예, 잘못 썼나? 아무튼 파이낸셜 37.44%. 예. 이게 신규 상장 기업이라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오늘 신규 상장했어요. 근데 이슈가 좀 돼가지고 디지털 뱅킹 애플리케이션 설계하고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인데 상장하고 좀 급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한번 정리해드렸고 오늘 주요 이슈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드론 아까 요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선제 공격을 개시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의 참모총장이 사망했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며칠 내로 핵폭탄 이제 핵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했다. 야, 쟤네들이 우리 공격할지도 몰라, 핵무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핵시설 뭐 파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물질이. 그래서 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좀 걱정도 되고, 예, 한 치 앞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뭐 평가하고 이럴 게 아니라 뉴스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고,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는 좀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저희가 한번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저희 카드 뉴스 만들어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수백억 원짜리 근데 요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이렇게 검색도 하시면 돼요. 드론이라고 여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드론 존재 요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21세기판 트로이 목마 작전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다. 그래서 거기 한혜란 기자님의 이제 그 기사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 드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초기 재래식 무기로 이루어졌던 전쟁이 지금 드론 전쟁으로 바뀌었고요. 예, 좀 이것도 되게 잔인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기사를 읽어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은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 병사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그냥 장난감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장난감 같이 생각하는 거. 왜 화면만 있으니까. 러시아도 그러겠죠. 우크라이나도 드론으로 할 때. 근데 이게 수십만 원에 불과한 치미용 1인칭 드론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보고 미사일 쏴서 죽이는 거예요. 진짜 잔인한데 그걸 막상 조종하는 사람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게임하는 것 같다. 그런 인터뷰도 봤습니다. 그 드론 밸류체인은 저희가 직접 찾아본 겁니다. 그건 이제 기사에 없던 내용이고, 그래서 미국의 상장 기업은 이제 노던 그루만, 네. 그 다음에 에어로바이로먼트, 이 기업이 좀 이제 드론에 좀 특화돼 있죠. 소형 정찰 드론, 레이븐, 이게 사람이 손으로 날려요. 그런 드론이고, 그 다음에 그 에이지이글 에리얼 시스템즈, 여기 농업용 드론 소프트웨어 시작해서 배송 감시로 확대되고 있고, 텔레다인 테크놀로지, 열화상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드론에 눈이 있죠. 그 센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즈 알렌 해밀턴 홀딩은 여기는 군사 컨설팅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국방부나 이런 데 대상으로 이런 무인 무기나 이런 것들 조언해주고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드론 감지 회사인 히든 레벨에도 투자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드론 밸류체인이 좀 약하고, 확실히 이제 대부분 미국, 중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드론은 저렴하고 대량 생산 가능하죠. 싸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쨌든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만드는데 용도로 쓰이는데, 여기다 칭칭 감아요. 폭탄물을 저기 드론에다. 그래서 저게 이제 목표를 가서 터져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로 폭탄물을 묶어서 방공 시스템에 걸리지도 않고요. 제작 비용도 되게 쌉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체 사상자의 70% 드론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로 이제 점점 진화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되는데 AI는 학습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요. 네. 더 무서워지겠죠. 이제 몇 년 후의 전쟁은 진짜 로봇 전쟁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탈세계화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드론이 싫고 좋고의 문제보다 드론도 우리도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드론도 하나의 진짜 이제 중요한 안보 물자가 돼버렸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도 아니까 중국 드론 채출, 미국 드론 사업 기반 강화하자. 그러니까 드론주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도 자국산 써라. 예. DIJ, 요게 T3 아시죠? 그 T3라는 게 중국 DIJ 수입해서 우리나라 유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1위가 중국의 DIJ예요. 미국에서도 74%. 예, 중국이 꽉 잡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 기업은 안도릴 비상장인데, 이 기업은 AI 드론부터 무인 자율 전투기까지 다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나토가 물총과 새총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쓸까요?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말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공하지 말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다. 그러니까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가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기 정확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안드릴 창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이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론 얘기까지 해드렸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것도 잠시만요. 저희 여기 있어가지고 어디 갔더라? 미중 무역 협상. 네. 아, 여기 있네요. 중국이 판정승. 이게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본질적으로 큰 양보만 하고 실질적 이득은 못 얻은 거예요. 히토를 통제하잖아요. 근데 6개월이에요. 6개월마다 그럼 계속 협상해야 돼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중히토리만 딱 묶어서 규제를 했죠. 거기다 6개월만. 6개월 동안 자, 내가 수출해 줄게.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미국이 요청해야 돼요. 풀어달라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좀 끌려다니는 거고, 예. 이렇게 지금 히토리 가격이 올랐고요. 유럽과 미국을 차별화해요. 중국은요, 유럽한테 좀 간대해요. 예. 폭스바겐 같은데 중국의 생산 거점 갖고 있는 유럽 기업한테 히토리 풀어주고, 미국 기업한테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딱 6개월만 해주고. 예.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잘못된 게, 이게 이렇게 중국을 그냥 막 때리면 안 되는데, 때리다 보니까 중국이 또 발끈해버렸죠. 근데 소비재 공급망은 미국이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실패고, 그리고 바이든 때 그 중국의 기술 발전 차단시키려고 반도체 막 규제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중국이 지금 독자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잘 버티고, 미국이 좀 오히려 좀 끌려가는,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 갈라서요. 이거는 절대 안 변해요. 그 과정에서 누가 우위냐 이건 모릅니다. 예. 근데 이건 생각하시면 돼요. 히토류는 중국의 엄청난 무기고요. 반도체는 미국의 무기예요. 예. 이 전략 자산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지금 딱 그렇게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핵심이다. 예. 그래서 양보는 없을 겁니다. 이쪽에서 계속 논쟁이 있겠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반도체를 저는 괜찮게 보는 게 뭐 중국이 수출 못하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안보가 붙어버렸어요. 안보 붙으면 가격이 올라요. 공급망 때문에. 원전도 안보 됐잖아요. 가격 오릅니다. 그러니까 안보 논리가 붙으면 그냥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르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 그 상황. 그래서 반도체를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미중 무역 협상의 의미에서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삼성 HBM의 펜토초라고 천조분의 1초 혹시 기억나세요? 레이저를 쏴요. 천조분의 1초로. 네, 아주 극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게 좋아요. 매우 정밀하고 이물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초기 수주단, 지금 삼성이 되게 힘들잖아요. HBM 경쟁력 강화에 펜토초 장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잘라야 되잖아요. 레이저 자르거든요. 그거 할 때 펜토초, 나노초 아니면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요.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마 나노초를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번에 펜토초를 이오테크닉스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하고, 근데 경쟁은 디스코랑도 경쟁해야 돼요. 일본 디스코가 값싸게 해서 수주전에 또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여기다 웨이퍼를 자르잖아요. 근데 펜토초는 천조분의 1로 탁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라식 수술 있죠. 백내장 수술 이런 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천안 캠퍼스의 그 HBM 만드는 패키징 거점이고, 천조분의 1이고,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하지 않고 웨이퍼를 자르는 길을 뭐 그루빙이라 그러죠. 길을 트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 좋고 수율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너무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디스코랑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제철도 호재가 나온 게, 현대제철의 강판이 미국 GM에 들어간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현대제철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GM 있잖아요. 한국 GM이 공장이 저기 부평에 있나요? 네. 근데 한국 GM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원래 대부분 포스코 걸 써요. 강판을. 그리고 나머지를 중국의 바오산 철강 걸 썼던 거야. 이렇게. 네, 요 물량을. 근데 이 바오산 철강 물량을 현대제철로 바꿀 거래요. 근데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중국과 이제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미국 본사에서 야 탈중국 하지마.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오산 철강 대신 이제 현대제철 철강을 쓸 거다. 그럼 당연히 지금 현대차랑 GM이 동맹 맺은 거 아시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GM 공급하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도 있죠. 수혜를 받겠죠. 현대제철이 이르면 9월부터 GM의 한국 GM입니다. 일단. 그래서 세계 1위 철강사 바오산 철강에서 한 10만 톤 정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통보를 했대요. 나머지 7, 80은 원래 포스코니까 이건 유지할 거고. 예. 그래서 현대제철은 그동안 고객사가 너무 현대기아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좋은 뉴스죠. 현대제철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한국 GM은 그동안 인천 부평 공장에서 현대제철 공장이 100km밖에 안 되니까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중국에서 받은 거예요. 네, 굳이 그래야 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GM 입장에선 현대차와 이게 이제 그거죠. 고객 입장에선 야, 현대차 기아는 우리 경쟁사인데 나의 설계 도면이 들어갈 수 있죠. 현대제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도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에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 공장에서 또 미국 본토의 GM에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 전체에도 좀 좋은 뉴스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고서는 일단 이제 요거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지금 이제 단행을 했죠. 그래서 국제유가 폭등하고 있고 SOL도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면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저러다 이제 멈췄거든요. 예, 해협도 봉쇄 안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해협까지 봉쇄하면 난리 나요. 예,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원유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운송주도 급등하는 거예요. 해운주도 막. 예, 그래서 이란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 4%인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게 20%가 넘어요. 이게 크죠. 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 변동성 확대고 S-오일한테는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유가 급등 이런 거는 변동성 나오겠지만 예, 이게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와 캘리포니아의 충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 폐지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반발했어요. 11개 주와 함께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1970년부터 미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간 이걸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소송 걸리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유리하다는 이제 입장이에요. 예. 행정명령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 환경규제에 따르는 11개 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무려 30% 되니까 이거 만약에 트럼프 의도대로 이렇게 되면 또 전기차한테 안 좋고 배터리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진짜. 그래서 트럼프도 좀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친환경을 진짜 몰살시키려고 하는 건지 예.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게 맡겼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아랑곳 없습니다. 이러니 일론 머스크가 열받을 만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최대 피해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저런 게 없어지면 전기차 안 팔리거든요. 쉽게 보조금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전기차는 어쨌든 이제 실제 GM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연기관차 늘리겠다고 했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테슬라 로보택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의견이에요.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는 건 좋은데 아직은 너무 작아요. 물량 작고 어차피 내년에 대량 생산 들어가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올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본진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전기차가. 근데 그건 자꾸 안 되는데 주가는 자꾸 올라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 주의하자는 거예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테슬라 저도 그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전기도 읽고 제가 그거 읽고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푹 빠진 적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근데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사실. 예. 근데 뭐 이 세상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 또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CEO가 됐겠죠. 그런 혹독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이러면 참 좋은데 아니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주가만 오르니까 예.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할 땐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또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싸지면 그땐 또 기대감 가지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기대만 가지고 너무 올라왔으니까 좀 조심하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저가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가 전기차가 언제 나올지 아직 안 나왔죠.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어쨌든 요거 캘리포니아 권한을 무효화한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도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연방 규칙에만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면제 권한에는 해당 안 된다. 법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소송하겠다. 11개 주와 함께. 그래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악재가 되진 않겠지만 불편할 수는 있다. 예. 우리나라 배터리한테도 불편하죠, 당연히. 근데 이게 크게 뭐 이렇게 확장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민족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일평균 거래대금 급격히 20조였거든요, 원래. 지금 일평균 40조 가까이 나와요. 2배 늘었어요. 5월 일평균 대비로 이제 평균 내보면 36% 늘었고, 증권업종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탑픽은 키움이고, 삼성과 NH도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들 그 NXT도 많이 하시죠? 넥스트레이드. 처음엔 좀 약간 어색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냥 뭐 자동으로 또 되니까 일평균 거래대금이요. 전체 거래의 43%까지 들었어요. 엄청나죠? 원래 규정에 의하면 15% 넘으면 안 돼요. 6개월 평균 거래량이.
예, 종목별로는 30% 이상. 그러면은 이거를 거래를 정지시켜 버려요. NXT 거래를. 예, 그래서 아마 이걸 좀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래 수료 절감이나 효익 고려하면,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마냥 규제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 다시 좀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NXT가 에서 일부 기업들이 거래가 이제 중단될 수도 있다, 규정 때문에. 예,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늘어서 NXT가.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게 뭐 큰 혼란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주의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NXT가 또 너무 잘 돼도 이런 게 좀 부담이네요. 자, KB의 박건영 연구원님은 요즘에 지주사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사주 취득,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요 자사주 취득을 허용을 하죠, 당연히. 우리도.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요 자사주를 보유하면 10% 이상은 안 돼요. 자동 소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SK마이도 25% 갖고 있잖아요. 신영증권이 50%.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10% 이상은 무조건 정리, 처분하거나 소각. 미국과 일본도 이건 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해당 주식은 재발행이 금지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미발행, 그러니까 이 재발행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이건 주식이 아니다, 소각시켜버리는 거 똑같다고 합니다. 프랑스 또한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안 되면 자동 소각.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자동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사주를 사는 건 좋은데 그게 소각이 안 돼요. 인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되게 좋죠. 자사주가 그냥 자동 소각되는 효과 생기니까. 그다음 미국은 이제 우리 종합과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제 우대세율을 적용한대요.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0, 15, 20% 요건만 충족하면 이게 세금이 낮아요. 일반 최고세율 37%가 아니라 0, 15, 20을 제시해요. 우리나라가 15.4잖아요. 배당이, 세율이. 영국은 별도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리과세죠. 연간 배당세율 500파운드까지는 세금 안 내고 초과분은 8.75에서 39.45 요걸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고요. 일본은 선택이에요. 본인이 분리과세 할 사람은 분리과세 하고, 예, 그냥 종합과세 할 사람은. 이게 왜냐면 금액에 따라 또 유불리가 좀 있어요.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과세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죠. 예. 자, 이제 계속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AI 하드웨어 주요 동향 점검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우려가 해소됐죠. 이번에 그 대만 지역에 이제 이런 서버 ODM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5월달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서버렉,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서버렉을 이제 조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출하가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2분기 들어와서 회복된 거죠. 왜냐면 이 블랙엘 GB200이 이제 출하가 또 정상화되면서 확실히 늘어났어요, 매출이.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의 인프라 투자, 아랍에미리트가 투자하죠. 거기다가 AI 에이전트 시장도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랑 다르게, 그러니까 되게 딥시크 터지고 저도 그때 좀 우려를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기우였던 거죠. 그래서 AI 투자, 그러니까 성장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번 오라클의 실적도 마찬가지고, 뭐 AI 의심할 게 없는 거죠. 예. 실제 대만의 이런 서버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한 수혜는 뭐 두산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게 ODM 서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버렉 있죠. 여기 무슨 뭐 서랍처럼 생겼죠. 요게 서버예요, 서버. 요거 데이터 센터에 놓는 거예요. 요 마지막에 요거 이렇게 조립을 한대요. 요게 이제 조립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데다가 이제 GPU 넣고 이거를 대만 업체들이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냉각팬도 달고 뭐 이래가지고 예, 뭐 환풍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께 칩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네, 정상화되고 있고, 이거 보면 그래서 5월 달에 매출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ASIC는 주문형, 이제 맞춤형으로 반도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주문형 반도체 공급망도 기대 이상이다. 예,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런 자체 칩을 만들거든요. 이걸 ASIC라 그러죠. 엔비디아 칩 말고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CSP, 요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뭐, 그러니까 구글, 뭐, 오라클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관련된 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런 이제 서버나 주문형 반도체에도 뭐 PCB나 CCL 같은 이제 그 소재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CB 쪽에서 이수페타시스. 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예, 계속해서 AI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지만 예, 그게 이제 그냥 기우였고 실제는 지금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이게 아랍에미리트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엄청나게 크죠. 예, 이겁니다. 스타게이트, 이번에 오라클하고 오픈 AI, 프랑스, 예. 휴메인, 이거 엔비디아랑 AMD. 근데 여기 보면 아랍에미리트. 이 물량을 이제 엔비디아가 또 많이 가져가는 그림이죠. 예. 그래서 국가가 단위의 투자도 정말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AI 관련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하이난 연구원이 쓰신 건데, 맥케니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관세 때리고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 실제 하고 있죠. 그 트럼프 악수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악수 딱 하면요, 뭐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구든 딱 잡으면 그냥 잡아당깁니다. 그 뭐죠?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불순한 거죠. 힘을 과시하는 거죠. 야, 내가 너보다 위야. 예,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덴마크한테도 그러잖아요. 달라고. 아이슬란드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힘으로 찍어 눌러요.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다 내 말 들어. 이거죠. 그런 생각 실제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맥키니 대통령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롤 모델, 맥키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순서마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관세 때리고 제국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 금융과 산업자본 육성하고, 그러겠죠. 근데 관세 정책의 이제 다음 스텝은 뭐냐면 공급망입니다. 예. 근데 이 공급망은 미국도 약점이 많죠. 왜?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근데 어쨌든 맥키니도 옛날에 상호관세 통해 관세 높인 다음에 2, 3년 뒤에는 관세 낮췄거든요. 트럼프는 훨씬 빨리 해버렸죠. 관세 높였다가 빨리 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히토류, 중국은 이제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서로의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히토류 이번에 6개월만 하겠다. 중국이 알고 있어요. 6개월만 딱 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어요. 말 들어야죠. 근데 미국은 쉽게 반도체 수출 안 해주겠죠. 야, 이게 우리의 그건데, 카드인데 너네한테 줄 수 없다 이거죠. 완전한 화해가 쉽지 않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측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니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 많이 오른 기업이 MP 매터리얼즈래요. 미국 히토류 개발 기업. 미국 입장에서 이 기업을 키워야 돼요. 히토류가 중국이 자기네 이게 목에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미국의 이런 공급망 전쟁, 기술 정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는 수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원전, 네. 그 다음 하이닉스의 HBM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삼성이 지금 못 들어가죠. HBM 못하니까 쉽게. 그러니까 안보 목적의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원전이 괜히 오른 게 아니다. 근데 원전이 너무 올랐으면 걱정은 돼요. 너무 급하게 올라서 아직 실적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보고서에 나왔던 거 한번 캡처해온 건데, 아무튼 무역 재편하고 해양력 강화하고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상품 쪽에서 광물 자원을 다변화시키고 있고, 호주랑 그래서 우호적 관계,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거기 광물 많으니까. 그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제국주의적 생각이죠. 네. 그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 중국도 미국의 힘을 빼고 있어요. 비중을 줄이고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 좀 결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공급망, 기술 전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거는 세계 시대에는 서로 의존했지만 이제는 자립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기술 패권 전쟁이고, 예, 그런 산업들이 계속 이끌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올라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비중 축소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전, 공급망의 핵심, 소비 관점에서 화장품과 엔터를 좀 꼽아주셨고, 기술 전쟁에 관심 업종, 우주, 방산, 조선 이런 업종들을 이제 요게 이런 그림에서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게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MSCI가 6월 24일이니까 좀 2주 남았지만 시장 재분류를 하는데, 왜 다음 주냐면 선진국과 이머징을 분류하는 기준, 우리는 이머징에 있죠. 신흥국, 경제구멍, 이거 오케이 이미 했어요. 주식시장 규모 오케이입니다. 세 번째 이게 안 돼요. 시장 접근성. 여기서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3번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접근성 평가가 6월 19일 날 나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월 20일. 그죠? 이때 해당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통과되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4일 날 분류를 해요. 자, 이제 한국은 선진지수에 들어가도 되겠다. 평가를 내리고 내년에, 예, 최종 결정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결정은. 예, 먼저 이렇게 사전 작업하고. 그래서 뭐 MSCI가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대부분 해줬거든요, 지금. 예, 뭐 외환시장도 밤 늦게까지 했고, 공매도도 지금 풀어줬고, 배당 절차 개선됐고. 그러니까 지금 MSCI가 선진지수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그 선진국 편입 가능성이 이번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 편입되냐면 이번에 후보군 분류되고 내년에 정식 편입돼요. 발표가. 그리고 27년 5월부터 실제 들어갑니다.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아시겠지만 편입 후보군에 분류되면요, 이제 외국인들 들어와요. 미리 들어와요, 미리. 예,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신흥국으로 돈이 빠지니까, 우리는 신흥국이잖아요. 신흥국에서는 돈 빠지겠죠. 야, 너네 신흥국인데 이제 선진국 가니까 빼자. 그것 때문에 충격 나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진짜 저러기 기회죠. 왜? 선진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훨씬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머징에서 빠지는 거는 일부 충격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신에 정말 양질의 이제 선진 자금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업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법 개정까지. 요게 선진 지수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액티브 그러니까 MSCI를 벤치마크로 사용한 작은 규모인데 굉장히 크죠. 예. 여기가 이머징 마켓인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 MSCI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레벨업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왜 신흥국에 자꾸 있으면 안 되냐면요,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지수에 있는데 여기에 자꾸 누가 들어와요. 베트남 들어오고요,
중국은 더 비중이 늘어요. 그럼 우리 비중이 줄여야 돼요. 여기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 6월 20일 새벽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출 3대장은 뭐냐면 임혜원 연구원님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지만 1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는 좋고 이거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에는 감소. 그러니까 반도체만 좋은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일평균 수출은 괜찮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고 하반기에도 어쨌든 뭐 지금 관세 협상 이후로 또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반도체 기계, 석유, 화장품, 석유, 화학제품이죠. 화학제품 그 수출은 회복할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좀 주목하래요. 하반기에는. 근데 반도체는 범용과 고부가 다 메모리 반도체 좋고 그 다음에 기계 쪽은요 건설 기계랑 변압기 좋아지고 있고 석유화학은 공급 부담 완화. 중국이 우리 걸 좀 수입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2차전지, 철강은 좀 더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만 좀 말씀 더 드리면 반도체가 레거시가 전통 반도체잖아요. 이것도 좋아지고 있대요. 수출 단가 물량이 동시에. 이거 삼성한테 되게 희소식이죠. 삼성은 이쪽 비중이 높으니까 관세에 따른 선수요 아니냐. 그거 아니래요. 어쨌든 대미국 반도체 수출은 3월에만 늘었다가 다시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대만은 굉장히 좋아요. 대만 수출은. 거기에 하이닉스의 HBM이 대만의 엔비디아로 대만의 TSMC로 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HBM 수요가 그만큼 좋은 거고,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안 때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자기네는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하니까. 지금도 안 때리잖아요. 사실 한 달 전에 반도체 관세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반도체 얘기도 안 꺼내요. 왜? 미국이 타격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쪽에 관세 부과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살아나니까 또 관세 부담도 덜한 업종 중에 하나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실제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검은색 물량 단가 오르죠. 실제 좋고 기계류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건설기가 빨간 거, 변압기가 여기 밑에가 검은색, 위에가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도 나쁘진 않죠. 장비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화학도 좋아져. 이게 중국에서 화학 지금 수입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정말 힘들었는데 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H는 지금 안 좋잖아요. 애플 밸류체인인데 올해만 지나면 괜찮다. 그래서 2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근데 올해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애플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관세 제고 환율 등 3대 리스크 여전히 있고. 그러나 내년은 괜찮다. 왜냐하면 내년에 애플이 폴더블 출시하잖아요. 요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FPCB가. 공급 단가가 기존 제품보다 2.5배나 돼요. 폴더블 폰은.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도 이제 OLED로 대부분 바뀝니다. 지금 애플 아이패드에는 하나의 모델만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다 넣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노트북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OLED에 들어가는 FPCB 수요가 늘는 거죠. 그리고 국내 FPCB 기업이죠.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11% 이것도 소각해야죠. 아까 보셨잖아요. 해외는 10% 이상 자사주는 자동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사주가 여러분 돈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주주죠. 그 자사주 무슨 돈으로 사? 회사가 여러분의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돈 가지고 경영권 방어하면 대주주를 위한 거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 소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이게 자사주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 소각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BH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하시고 다만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가을에 아이폰 출시도 있으니까 조금씩 회복은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 오늘 뭐 풍산이 난리가 났죠. 구리도 있고 풍산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탄약 대표 기업이고 올해 주가도 여전히 싸요. 근데 오늘 이제 많이 올랐고요. 방산주들이 보통 PER이 30배인데 여기는 9배, 10배니까 비싸진 않죠. 신동 부분 판매, 그러니까 구리도 저는 좋아질 것 같고 여러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 그때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8만 원 했던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 뚫으면 참 무섭긴 해요. 갈 때 보면 어디 갔나요? 한번 풍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한 번에 이번 주에만 72% 아 이번 달에만 이렇게 여기서 돌파했는데 여기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달릴 줄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전쟁까지 이제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이제 이번에 기업 설명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핵심이 뭐죠? 전장사업부 요건데 거기서 이제 성장 그러니까 원래 AS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AS는 알짜예요. 이걸로 돈 벌어서 성장산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전동화 사업부나 이런 게 뭐 적자 지속하고 있지만 전장 사업부는 전동화는 이제 배터리 쪽에 관련된 거죠. 전장 사업부는 규모의 경제 확대와 신규 품목으로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가는 이제 그 차가 만들어지면서 전장 부품 채택도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거 카메라로 센서 달아가지고 뭐 운전자한테 각종 뭐 위험한 것도 알려주고 그죠? 그런 것도 확대되면 당연히 더 좋고요. 네. 그리고 고사양화되고 있고 점점 관세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현지 생산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탑티어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선두권에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시장이 재편될 것 같다. 그리고 B그룹사 아마 GM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예전에 벤츠에도 공급했고 현대차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모비스한테는 우호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상법 개정 이슈, 지배구조 전환 이슈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현재까지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업종 내에서 가장 좀 모멘텀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뭐라고 해야 될 기업들 2개 딱 나왔어요. 첫 번째 이거부터 LTC. LTC도 저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아니 핵심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겠대요. LTC 아시죠? LS이라는 그 무진전자라고 있어요. 무진전자 정말 알짜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관련된 기업인데 자회사 LSA를 상장하겠대요.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중복 상장이라뇨. 그러니까 코미코도 이러다가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LSA가 영업이익이 240억인데 LTC랑 맞먹어요. 이런 상장 회사를 중복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주주행동 플랫폼 저희 그 채널에도 제가 액트 거기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했잖아요. 또 조만간 올라갈 텐데 이 액트 통해 여기 소액주주 가치 위반하면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액트에서 하시면 돼요. 참여하시면 소액주주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더 참여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정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 훨씬 좋죠. 저 플랫폼 이용해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시절인데 지금 상법 개정 앞두고 있는데 무슨 지금 중복 상장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경영진이 이런 걸 결정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기 상법 개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맞아 윤태준 소장님 이분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인터뷰했거든요. 또 올라올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액트 혹시 여기 LTC 주주분들 계시면 저 액트 플랫폼 있거든요. 그 앱 검색하시면 액트 플랫폼 들어가서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주주 인증하시면 돼요. 꼭 대응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아니 파마리서치가 이러면 어떡해요. 오늘 폭락했죠.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뭐 인적 분할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뭐 물적 분할은 안 돼요.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파마리서치 홀딩스가 지주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제 리주라는 회사가 파마리서치죠. 뭐 쪼갰어요. 인적 분할. 그럼 둘 다 가져가죠. 뭐 둘 다 가져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뭡니까?
지주사가 74%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파마리서치에 사업을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리쥬란을 보고. 그죠?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 근데 이걸 쪼개서 지주사를 75 주고, 예, 리쥬란 있는 그 핵심 자회사를 25만 줘요. 그럼 난 100주 갖고 있으면 리쥬란 25. 지주사 필요도 없는데, 지주사 70으로 가져가. 이건 뭐 거의 물적 분할 아닌가요, 이러면?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파마리서치의 그 리쥬란 갖고 있는 게 75 정도 되고, 저 인적 분할해서 이제 지주사 되는 게 25. 예,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저는 이거 숫자 보고 되게 잘못된 줄 알아요. 이거 잘못 쓴 거 오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 지주사를 저렇게 지분을 많이 주면 어떡해요? 그럼 중복상장이잖아요, 결론은. 이게 뭡니까 지금 상법 개정 앞두고 이 정말 유명한 이 파마리서치가 그 오늘 주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러니 상법 개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돼요. 예, 안 하면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좀 답답합니다. 예, 장도 안 좋은데 오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일자가 설명 안 드렸죠. VM이 반도체 제조 장비, 그 요즘에 꾸준히 반도체 제조 장비 지금 공시 수주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괜찮고 하이닉스에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오늘 그 투원투게더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식각 장비예요. 이렇게 깎아내는 거. 국산화 성공했죠. 또 한 가지가 MC넥스도 민동욱 대표가 11,000조 계속 삽니다. 장내에서 카메라 모듈이죠. 자동차, 모바일. 둘 다 모바일은 좀 안 좋지만 중저가 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가 핵심인데 여기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HVM은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합금 업체죠. 여기가 이제 또 KB자산운용이 5% 신규 치다 5% 하면 내일 오전 10시에 요거 5% 룰에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지분 공시하잖아요. 그거 전자공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자공시 읽기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니까 자산운용사가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오늘 시장은 일단 좀 급락했고요. 거의 선방했어요. 이 정도면. 예, 지금 뭐 전쟁 나가지고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선전했고 다만 오늘 뭐 대표 기업들 빠졌고 방산주 좋았죠. 방산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해운 뭐 조선주는 좋았고 대다수 기업들은 오늘 좀 LIG 넥스원이 제일 많이 왜 중동에서 비중이 높은 회사니까 그리고 그동안 좀 시장이 이끌었던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좀 빠졌고 자동차 지주 다 오늘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 안 좋았고 오늘 알테오젠 급락한 데다가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 거기다가 오늘 파마리서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알만한 기업이 정말 이 유명해진 기업이 이러면 안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저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오늘 바이오나 이쪽이. 예, 다 안 좋았고 젠백스, 뭐 신성 델타테크, CJ ENM 이 정도부터 오늘 반도체도 안 좋았고 예, 이 전쟁 리스크 때문이죠. 넥슨 게임즈는 이제 텐센트가 넥슨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그래도 샀고요. 다행이고 기관이 오늘은 좀 화들짝 놀라서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일단 그 전쟁 관련 섹터가 다 올랐어요. 해운, LPG, 윤활유 이게 다 전쟁 나면 이제 유가 튀면서 예, 방산, 뭐 인터넷 대표죠. 정유, 드론 관련주 오늘 이쪽이 다 올랐고 웹툰도 요새 좋고 조선도 좋고 다만 오늘 뭐 이런 그 보톡스 아까 파마리서치 항공주는 이제 직격탄 맞아버렸죠. 예, 뭐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요. 뭐. 예, 미용기 건설도 오늘 좀 빠졌고요. 충격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MLCC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2차전지까지 대부분 그냥 좋지 않았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이 좀 쉴 자리는 맞는데 이게 또 빌미가 돼서 좀 조정은 받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악재로 보시고 기회가 또 되겠죠. 뭐 2800까지는 저는 열어놓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찬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전쟁은 없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쟁도 전쟁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왜 이런 기업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LTC, 파마리서치 왜 이럴까요? 예, 좀 잘 상법 개정 트렌드에 맞게 좀 잘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아쉬움이 가득하고 어쨌든 이번 조정기를 잘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